이거저거 다 준비하고 비행기표 예약이니 뭐 준비하는데 드는 돈이 다 빼고 80만 원 들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호주에 살고 계신 워킹맘 자영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3살 아들내미 솔로몬 엄마 심자영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 이제 호주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뉴사우스웨일즈 오렌지라는 지역에서 이제 살고 있어요. 호주에 처음에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예, 제가 2010년에 워킹 홀리데이를 호주로 가게 결심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제 나이가 한 29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는 아니었고 이제 막 30대를 바라보는 나이쯤에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 제 인생에서. 근데 그 워킹 홀리데이라는 그거를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가본 사람들한테서 이제 듣고 이제 일도 하면서 이제 여행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그런 점에 이제 매력을 느껴서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었죠. 퇴사를 음, 하고. 예,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 이제 둘째 고모님, 저희 아버지 여동생분이 이제 호주에 이민을 하셔서 이제 거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 혹시 호주 가서 내가 잘못이라도 되면 그래도 이제 가족분이 이제 호주에 이제 한 분이라도 계시니까 좀, 이제 마음이 좀 안정적이었다고 할까? 조금 음, 아예 이제 모르는 데를 가는 것보다는 이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거기 한 분이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워킹 홀리데이가 30 전에 할 수 있잖아요. 만 30 전에.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니던 거 다 뭐 회사든 뭐든 정리하고 이제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차를 타고 간 거죠, 거의. 예. 그때 계획은 한 1년 정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사에 복귀하는 계획이었나요? 예, 예. 그냥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다시 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겠다. 뭐 한 1년 정도 휴가 떠난다 생각하자 하고 이제 네. 간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이제 체질이 잘 맞았다고나 할까요? 이제 뭐 여행이라든가 해외여행 가서 뭐 친구들과 해외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또 막노동이나 농장일이든 그때 이제 워홀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동일들, 농장일이든 뭐 공장이든 이런 것들이 저랑 굉장히 단순 노동이 저랑 제일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때는 뭐 일하는 것도 다 이제 다 나중에 돈 모아서 여행하는 걸 이제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즐겁게 워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 떠날 때 이제 해외에 혼자 가는 거면 비용도 좀 들고 하잖아요. 예, 얼마 저 그때 정도 정확히 예, 준비해서 예. 갔어요? 확실한 건 그때 한 총 이거저거 다 준비하고 비행기표 예약이니 뭐 준비하는데 드는 돈이 다 빼고 80만 원 들고 갔어요. 장고가 80만 원 들고 가서 처음 계획은 이제 고모님 댁에서 이제 머무를 계획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숙식비 같은 거 어느 정도는 절약할 수 있겠다 하고 아주 좀 빠듯한 감은 있지만 그냥 그렇게라도 들고 이제 호주를 오게 됐습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있다고 해도 80만 원이면 호주에서는 뭐 일주일 정도밖에 버티기 어려운 돈인데 너무 네, 적은 거 맞아요.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저의 파란만장한 호주 워홀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모든 게 이제 계획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이 그렇죠. 호주 워홀 역시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고모네 집에서 좀 지내면서 시티에서 카페 잡 하면서 어느 정도 영어 된다고 이제 막 자부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시드니에 있으면서 저는 나름 어느 정도 영어를 좋아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호주 와서 가장 부딪힌 게 당연히 영어 언어 문제더라고요. 이제 뭐 맥도날드 가서도 주문을 할 때 그 상대방 호주인이 뭐라고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음, 나름 한국에서 막 영어 친구들도 만나고 외국인 친구도 만나고 막 어울리고 이랬는데 그래서 생각처럼 그 시티 잡도 못 구하게 되고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사람 누가 써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호주 저희 고모님도 계속 그 댁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올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음, 저희 고모부랑 고모님이 이제 나이도 드셔서 어느 정도 은퇴를 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호주에서 이제 더 이제 나이 드시기 전에 한국에 돌아가서 두 분 다 이제 한국 분이시니까 한국에서 이제 노를 어느 정도 살아보고 싶어서 또 한국 갈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모네 집에서 나와야 할 상황이 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간지 한 2개월이 되도록 변변한 잡도 못 구하고 이제 고모님 댁은 또 한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집을 비워야 된다.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하기 위해서 그냥 집을 빈 집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런 얘기해서 저도 이제 고모 집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빨리 방법을 알아보다가 구인구직 그쪽에서 그 시드니 근교의 꽃농장에서 이제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제 워홀러들을 이제 구한다는 그런 모집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돈도 벌 수 있고 숙식이 제공된다니까 무료로. 그래서 이제 고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제 고모님이 미안하지만 그렇게라도 하면은 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드니 근교 꽃농장으로 저의 첫 제대로 된 뭔가 워홀 그 시작을 하게 됐죠. 노동 시작을 하게 됐죠. 다행히가 아니지. 그 꽃농장에서 갔는데 이게 말이 숙식이 무료 제공이지 이제 정말로 외국인 노동자 생활을 제대로 경험을 했어요. 보니까 제공되는 그 숙소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정말 따닥따닥 붙어있는 정말 한 방에 막 10명씩 있는. 다행히 한 방은 아니었어요. 그냥 개인 컨테이너 공간이었는데, 진짜 여름에는 막 너무 뜨겁고 덥고, 에어컨이나 이런 뭐 냉방시설 안 돼 있고, 자그마한 컨테이너 박스니까. 그리고 뭐, 막 침대도 막 삐걱거리는 그 스프링 침대 있잖아요. 그 막 몇 년이 넘도록, 많은 다른 이제 워홀러들이나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썼던 그런 침대, 뭐 매트리스나 이런 것도 제대로 없어서 저는 이제 제 침낭을 깔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고요. 저희 고모님 댁이랑 저희 고모님네랑 사촌들이 저를 거기를 데려다 줬어요. 아무래도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직접 차로 데려준데 같이 가서 보고 너 이런 데서 생활할 수 있겠냐고 걱정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도 어쩌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분들한테 부담을 줄 수 없으니까 괜찮다고 고모 걱정 말라고 나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제 고모가 저를 이제 내려주고 고모도 막 걱정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던 그렇게 해서 저의 농장 워홀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워킹홀리데이를 2006년도에 했는데 뭐 어느 숙소나 마찬가지지만 농장 가면 저도 한 12명 방에 한 1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돈을 내고 제일 뭐 저렴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에 뭐 10,000원 정도는 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생활하고 그랬었는데 개인 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기도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열악하긴 하지만 지금 상인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숙소도 나중에 제가 접해봤어요. 근데 그 꽃농장은 제가 처음 시작한 그 농장 활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바로 온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도 너무 열악했긴 열악했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이런 데서 이제 살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워홀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깨달았죠. 독방이면 그래도 괜찮은 정도의 수준이구나. 나중에 그걸 깨달았죠. 다른 농장 활동이나 그런 걸 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저는 정말 상상 외의 그런 현실에 제가 깜짝, 놀랐었죠. 그럼 거기서는 생활이 어땠어요? 돈은 좀 모으시고. 제가 진짜 가끔은 이 꽃농장, 제가 여기 워홀을 시작했던 꽃농장 생활이 정말 제 인생에 정말 기억에 남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그 농장이 정말 특이한 시스템이라고 할까? 특이한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농장이 좀 고립돼 있는 지역에 있었고 차가 있어야만 이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그 역으로 간다거나 이런 이제 약간 고립된 곳에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숙식을 하면서 이제 꽃농장 일을 하는데 그 꽃농장 사장이 호주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마인드가 사람을 구하고 하루 만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해고시키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제가 있어 보면서 느낀 게 그 해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느리게 하는 사람. 근데 첫날에 왔는데 어떻게 일을 빨리빨리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또 일단 사람을 구해서 데려왔는데 만약 그 사람이 이제 몸집 있는 뚱뚱한 사람이 그럼 바로 해고버려요. 뭐 자기 딴에는 일을 느리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되게 그걸 보면서 정말 되게 냉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호주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뭐, 인간적으로 대하진 않았어요. 예. 뭐 우리가 이제 일하는 사람이고, 이제, 말도 잘 안 통하는 이제 해외 근로자들을 보니까 되게 냉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하나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죠. 숙식이 필요해서 저처럼. 근데 그런 개인 사정 따위 아랑곳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드니 안 드냐에 따라서 사람을 막 착착 쳐버리니까 저는 굉장히 깜짝 놀라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죠. 일단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여기 트레이라고 하는 모종판이 있어요. 네. 거기에 꽃 모종 200개를 한 트레이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꽃 모종이 한 이 정도 스톡을 이제 그 가지를 이렇게 자르면 이 정도 되는데, 이거를 띡띡띡띡띡 꽂아서 200개를 꽂으면 한 트레이가 완성이 돼요. 그럼 그게 3.5불이에요. 그때 호주 기본 시급이 한 18불 정도 됐을 거예요, 한 시간에. 그러면은 제가 적어도 한 시간 급여를 벌려면은 3.5 곱하기 뭐 적어도 7, 8개의 트레이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럼 200개의 모종을 7개의 트레이를 만들려면 1,400개죠. 그러니까 그거를 1,400개를 제가 뜯어야 되는 거죠. 네. 1,400개 이제 그래봤자 1시간 정도의 급여를 벌 수 있는 거니까 하루 종일 뜯으면 제가 한 몇천 개, 거의 10,000개 정도를 이제 뽑아야 이제 뜯어야 트레이 한 몇십 개를 이제 할 수 있던 거죠. 40개, 50개를 하루에.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컨트랙트라고 해서 제가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간제가 업무였어요. 아니라 예, 시간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했던 게. 능력제로 받은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주어진 일이 그거니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이런 노동이 처음이기도 하고 그 일 자체가 처음이고 이제 뭐 서두를 것 없이 천천히 했죠. 언젠가는 뭐 점점 올라가겠거니. 그렇게 한 몇 주를 했는데 이제 한국 매니저가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약간 경고식으로 주는 거예요. 내일도 이렇게 네가 양을 조금하면 사장이 너 자를 거야. 딱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전까지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따서 하루 종일 모종을 심어도 많이 해봤자 총 30개, 30트레이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50개를 넘어야 이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장. 50개, 20개 판을 더 하라는 소리야? 나 도대체 몇 시까지 일하라는 소리야? 저는 막 이제 막 눈앞이 깜깜해졌죠. 근데 그 다음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80만 원 들고 와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간 거였잖아요. 아, 여길 나가면 이제 난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잘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친 듯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모종 따는 것만 저녁 8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심는 걸 이제 저녁 8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 8시 시작해서 이 트레이를 하루 종일 딴 그 모종을 심는 거를 새벽 2시까지 했어요. 불을 켜놓고 하면서. 근데 제가 모판을 심은 것도 무슨 쉐드나 창고 이런 빌딩 건물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말씀드렸다시피 고립된 농장이기 때문에 깜깜해요. 내가 이 등불 하나 킨 것만 나를 비추고 있고 이 모판을 비추고 있고 주변에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그거를 하면서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 모판을 심어서 트레이, 무거운 쇠 트롤리, 그 수레에 담아서 비닐하우스에 그걸 또 갖다 놔야 돼요, 다시. 갖다 놓고 하나씩만 갖다 놓고 하나씩만 갖다 놓고. 근데 이걸 해서 한 새벽 2시 넘어서 끝난 것 같아요. 어쨌든 50개는 넘었어요. 사장이 원하는 수량을. 다음날, 저는 안 잘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워홀은 한 농장이나 이런 그 직장에서 6개월까지가 최대 일할 수가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 다 잘렸을 때 저만 다 채우고 나왔어요. 호주 사장의 이쁨과 이제 그 신뢰를 받으면서. 그런데 호주 이렇게 워홀을 갔는데 그러면 영어를 쓸 일도 거의 없고 네네네. 일도 굉장히 오래 해야 되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는데 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잖아요. 많이들 농장 생활 못 버티고 돌아가고 농장 생활 정말 힘들어 하는데 왜 그럼에도 농장이 있었어요?